연금 수급자 증가로 해서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된다면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겠죠. 그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서 미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다시 이제 원화로 바꾸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원화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세 번째,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매 분기마다 경제전망 보고서, 지역경제 보고서, 금융안정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11월 28일 날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성장률은 2.4% 예측했던 거에서 2.2%로 낮췄고요. 2025년의 성장률은 1.9%로 낮췄습니다. 계엄 사태가 터지기도 전이었거든요. 터지기도 전에 나온 보고서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1%대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게 명목 성장률인 거고 밑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실질 성장률은 0%대가 거의 자명합니다. 작년에도 이 명목은 1.4%라고 하지만 실질 성장률은 0.6%밖에 안 됐었거든요. 올해도 실질 성장률은 1%대 초반 혹은 0%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도 사실상 실질 성장률이 0%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12월 19일 날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좀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집단마다 생산성이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자들은 고졸이나 중졸이나 초졸보다 생산성이 1.5배 이상 높다라고 못 박았어요. 저는 고졸이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보다 생산성이 1.5배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에 대해서 60세 이상 인구는 60세 미만보다 생산성이 0.8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성은 남성보다 마찬가지로 0.7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라는 거를 공고히 하는 얘기였거든요. 뭐냐면 지금 상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이거는 자명히 제조업 국가의 한계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들고 힘쓰는 일을 하는 거는 60세 이상 인구와 여성이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거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제조업 국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면 60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60세 인구 증가율보다 대졸자 인구 증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생산성이 늘어날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를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냈을 때 할 수 있는 성장입니다. 진짜 잘해야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 성장했을 때 앞으로 5년 동안에 1.8% 성장할 거고요. 그 다음 5년은 1.3%고요. 그 다음 5년은 1%대 초반, 그 다음부터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 시스템 자체를 아예 완전 개편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보고서에서 했습니다. 사실 2%대 성장도 우리 연봉과 비교해 봅시다. 연봉이 우리가 지금 매년 2%씩 오른다고 한다면 아주 일할 맛이 안 나겠죠?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GDP가 2%씩 오른다는 거는 정말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2%보다 밑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심지어 10년 뒤부터는 1%도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재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의 외환수합 규모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하기도 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요,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연금도. 그러니까 모든 투자 주체가 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데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근데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방 압력이 너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높여버리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계속 사려고 한다면요, 그만큼 너네 달러 직접 사지 말고 우리가 지금 4천억 달러의 외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마이너스 통장 뚫어놨다가 니네 미국 주식 살 때 우리한테 달러 빌려가라. 그리고 그만큼 원화 우리한테 줬다가 나중에 달러 갚을 때 원화 다시
우리가 줄게 이런 방식의 계약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많은 언론들이 우리의 노후를 볼모 잡아가지고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 스왑 거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말 자체가 맞다고 말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외환당국이 어쨌든 달러를 빌려준다 뿐인 거지 결국 나중에 국민연금이 돌려줘야 되기는 하는 거거든요. 돌려주게 된다면 결국 퉁치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연금이 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안 사고 외환당국으로부터 빌렸다면 만약에 다음에 환율이 오르게 됐을 때 갚을 당시에 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딱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의 자금을 갖다가 환방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요. 국민연금이 1년 전에 만약에 달러를 바로 사가지고 외국 주식을 샀었으면 국민연금이 10%의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외환당국에서 빌려서 썼다 보니까 그만큼 10%의 환차익 기회를 잃어버린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외환당국이 우리의 노후를 환율 방어하겠다고 볼모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인데 근데 그만큼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의 수익 가능성을 뺏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가 엊그제거든요. 바로 월요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통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커져서 외환시장 영향력이 크게 증대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입니다. 그렇게 큰 국민연금이 거주자 해외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9%까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온큐 산 게 30%나 된다는데 그거는 아주 조금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투자의 69%가 국민연금이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사고 있는 거죠. 이는 외환 순매입 확대로 이어져 최근 수년간 원화 절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이미 달러 상승 요인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앞으로 고령화 진정과 연금 수급자 증가로 기금 감소기가 도래하면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국민연금의 외환 순매도가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금 수급자 증가로 해서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된다면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이슈가 생길 거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는 이슈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서 미국 주식을 팔고 그만큼 달러를 다시 이제 원화로 바꾸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원화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앞으로 3년 뒤입니다. 2028년부터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을 바치고 있는 것도 아주 크거든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연기금들이 바치고 있는 것도 큰데 고령화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연기금들이 지급해야 되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자산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우리나라도 3년 뒤부터는 연기금이 자산을 팔기 시작할 텐데 다른 늙어있는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은 그래도 이제 연금개혁을 좀 빨리 잘 진행을 한 편인데 우리나라처럼 연금개혁이 잘 안 되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모든 연기금들이 모든 기관들이 자산을 팔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 장기 하락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스탠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모든 연기금이 그렇게 되려면 아직 최소 5년은 지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한국도 3년 뒤부터 적자 전환이 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고 그때부터는 원화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러면 3년 뒤까지는 달러 갖고 있으라는 뜻인가? 라고도 해석을 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도요, 외화를 벌어들이면 우리나라에 공장 안 짓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면 바보예요.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이제 전기세도 비싼데, 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습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면 IRA법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도 주고, 베트남에다 공장 지으면 인건비도 싼데, 굳이 우리나라에 비싼 전기세, 비싼 땅값,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번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환전하지 않습니다. 원화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계속해서 달러 상방 압력을 줄 수가 있고 지금 진짜 최악인 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죠. 모두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환전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달러는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자, 캡처했을 당시에 1452원이었는데 1460원까지 터치하고 왔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요 테더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아무리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고 한들 요
요 테더가 1,510원을 넘어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490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달러보다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보다 더 암호화폐 거래를 선호하면서 더 비싼 값에 사는 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 껴도 한 2-3% 낍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끼더라도 그거를 이제 바이낸스라는 외국 거래소와 업비트나 이제 비썸 같은 한국 거래소에 지갑 안에 코인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요거하고 장기적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근데 5%에 가까운 김치 프리미엄이 아주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외환 당국의 원화의 절상 압력, 반대로 달러의 절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한국은행은 11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한국이 1%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잠재 성장률이 5년간 1%대에 머물고 그 이후로도 하락세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집단별 상대적 생산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임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는 23일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현재 환율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에 따르면 4천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 숫자고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매수가 달러 강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28년부터는 원화 강세 요인이 생길 거고 그때까지는 달러 보유하라는 뜻인가? 라는 걸로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무려 1,500원을 돌파했고 환시장에 외환 당국이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할 만한 여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